시청자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포뉴스 아나운서 권재입니다. 홍성혜입니다. 네,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일출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한 발걸음들이 이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마다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소망, 간절히 기원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인포뉴스 시청자 네티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처음 인사드린 인포뉴스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인포 5대 뉴스를 선정하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포뉴스는 지난 한 주 코이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ODA 와치, 경희대 NGO 대학원 손혁상 교수 등 국제구호와 원조를 담당하고 연구하는 정부기관과 국제기구, 또 시민단체와 학계 7곳에 사전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 결과 답변을 보내준 ODA 워치와 경희대 NGO 대학원 손혁상 교수의 의견, 또 인포뉴스 자체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5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다크 가입이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2009년은 우리나라가 과거 전쟁과 가난으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 공여국 대열에 합류한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 11월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발원조위원회 다크 23개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회의를 열고 한국의 다크 가입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OECD 산하에 있는 다크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는 선진 공여국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의 다크 가입은 원조를 받는 수혜국에서 수여국으로 진입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입을 통해 현재 국민 총소득 대비 0.09%인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뉴스로는 코펜하겐에서 결의된 기후변화 협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구 환경에 대한 논의를 하는 뜻깊은 자리였지만 정치적 국가적 갈등이 있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세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는 제15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193개국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폐막 시한을 넘겨가며 회의를 거듭한 끝에 코펜하겐 협정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강대국의 정치적 갈등도 있었지만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과정 감시 방안 등의 구속력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재검토를 요청했던 뉴스가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전해드린 다크 가입국이 된 만큼 정부는 효율적인 원조 정책 수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합의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난 12월 4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ODA 워치 등 시민단체들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기본법안이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분리돼 각각 유무상 원조를 집행하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20여 개 정부 부처에서 집행하고 있는 분산된 원조를 일관된 원조 정책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원조 정책의 목적을 원조 대상국과의 경제 협력이 아닌 지구촌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 증진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수년 내에 3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원조 예산 감시 기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선정된 뉴스로는 참여연대의 ODA 정책보고서 발표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유상원조에 대한 최초의 시민사회 정책보고서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참여연대는 2009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유상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참여연대는 다크 회원국들이 유상원조 규모를 줄이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유상원조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의 복지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한 원조 효과 증진이라는 다크의 국제원조 규범에 적합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유상원조를 무상원조로 전환하고 원조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5대 뉴스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회의 개최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알리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1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G20은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제로서의 정상급 국제회의입니다.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G20 회의는 G20에 포함된 아시아 태평양 6개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의 중심이 기존 선진국에서 신흥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요, 앞서 인포 5대 뉴스 설문에 참여해준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또 그리고 국제기구 담당자를 통해 이들 각각의 올해 계획들을 들어보고 학계에서 바라보는 NGO에 나아가야 할 방향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코이카입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사업은 정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조에 관련되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포뉴스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원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홍보도 우리 국제 협력단 사업에 대한 홍보도 더욱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입니다. 2010년에 서울에서 유니세프 국가위원회 연차 총회가 열립니다. 36개 선진국위원회 대표와 유니세프 총재가 모두 오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회의인데요. 사실 이런 회의를 서울에서 유치하게 된 그런 점을 저희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위원회는 1994년에 창립이 되었고 유니세프 위원회 중에선 가장 젊은 위원회일 뿐 아니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유일한 케이스고 또 최초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런 총회를 유치하고 이런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울 수 있는 공여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개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간다나 또 라오스에 저희가 식수위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학교 식수위생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또 캄보디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키리바티 같은 곳에서는 에이즈 예방과 또 에이즈 고아 보호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